선생님께서는 파쿠르 로드를 아십니까? 그는 마치 공룡이나 로봇, 자동차 따위를 보는 어린아이처럼 파란 안광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파쿠르 로드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파쿠르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지붕 위로 건물 사이사이를 뛰어넘어 다니는 스포츠? 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위험하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바로 그거요. 파쿠르 로드라는 건 그 파쿠르와 길을 뜻하는 로드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자면 파쿠르를 하는 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파쿠르 로드를 설명하는 그에게 이미 그것은 흥미 이상의 것이 된 게 분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옅은 미소가 보였다. 이 파쿠르라는 게 좀 위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파쿠르 하는 유튜브 같은 거 찍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뉴스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본 취미 중에는 그 뭐냐, 윙슈트였나. 그거 다음으로 위험한 것 같네요. 예, 그쵸. 근데 이 윙슈트랑은 또 가장 다른 점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윙슈트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하하, 확실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윙슈트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하는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장소요? 예, 윙슈트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 지정된 장소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쿠르라는 건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고층 건물의 옥상, 지붕 위, 가깝게 양쪽으로 붙은 벽, 창문, 계단, 심지어는 뭐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는 숲에서도 나무 같은 걸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타기 시작하면 그건 파쿠르보다는 자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타잔처럼요. 하하, 평소 같았으면 담당 환자의 길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지루한 일이었을 테지만 그의 이야기는 달랐다. 여기저기 상을 많이 탄 작가라고 했던가? 별로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역시 사람을 휘어잡는 이야기. 뭐랄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필력이 느껴졌다. 아무튼 이 파쿠르라는 게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파쿠르를 하면서 벽을 타고 보다 멀리 점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다 보면 내가 배운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파쿠르를 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들을 따라 쭉 이어진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이르면 이 파쿠르에 통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이 운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운전하시죠? 예. 저야 성인 되고 면허 딴 뒤로는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 중이죠. 보통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가본 길이 아니어도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겠구나 하고 대충 느껴진다 해야 하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졌다. 40대의 깡마른 체격, 건물 사이를 점프로 왔다 갔다 하느니, 두 팔로 자신의 체중을 버티며 벽을 기어 올라가느니, 턱걸이는커녕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도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살아왔을 것 같은 이 남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파쿠르에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흥미롭네요. 작가님께서는 요즘 파쿠르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제가 정신과 전문이라 전공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민철씨 주치의로서 취미로 권장드리기는 힘든 스포츠인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요. 그저 그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쓴 책들을 읽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처음 배웠을 때부터 공포 미스터리 소설 쪽에는 연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뭐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이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공포 소설을 쓰는 일에 통달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포 소설 속에나 등장할 것 같은 공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래도 귀찮은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며 상담을 이어갔다. 그 보인다는 건 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보인다는 것일까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기로 가면 무슨 비현실적인 일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환영이 보이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다.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공포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불안감에 불과하니까요. 아무래도 작가님께서는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답답하다며 나에게 울분을 토해내듯이 설명했다. 저는 이 일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무섭다라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잘 느끼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든지 귀신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런 일로는 공포 따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느껴져요. 어두운 곳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이 병원 건물로 예를 들자면 왼쪽에서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탄 뒤 거울에 12번째 비치는 나를 바라봐선 안 된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3층 오른쪽 복도 맨 끝 왼쪽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불안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이 아니라면 그것은 호기심, 충동, 아주 강한 충동입니다. 마치 인지심리학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오. 통설처럼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떠오를 때마다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하면 안 되는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거울에 비치는 12번째 나를 보는 것쯤이야 상관없지만 저희 건물 3층 창고에 들어가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정 못 참으시겠다면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걸 너무 참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거든요.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저도 퇴근을 해야 해서 말이죠. 내일은 오후 2시쯤 어떠신가요? 나는 상담을 마무리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참, 기분 나쁜 환자군. 나는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다. 3층 끝 방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밤에 온 적은 없을 텐데. 그보다 아까 또 뭐랬지? 왼쪽 두 번째 엘리베이터, 12번째? 나 참, 12번째면 애초에 뭐가 보이긴 해? 뭐가? 아,